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5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2쪽이 되겠습니다. 제5강입니다. 교재 22쪽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률은 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되겠죠. 국토교통부 주로 도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지거래 같은 경우는 토지 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법에는요, 이 법률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밑에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죠. 모든 법에는 제1조는 말이죠. 제1조는 주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요, 법마다 약간이 다른데, 근데 2조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뭐냐? 대한민국의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컨서베이션, 보존할 거냐? 그리고 그러한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집행해서 선계획 후 이용을 해서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강산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바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거기 목적 나왔죠? 이 법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아지고 국민들의 그 삶의 만족도, 국민의 만족도, the people's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국민의 만족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조, 이 용어의 정의에 말이죠. 용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용도 구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지역이죠. 죄송합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 이러한 용어들도 제2조에 나옵니다. 언제 설명드렸듯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토지의 이용, 여러분 토지 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디에 토지가 이용되느냐, 또 건축물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건축물의 용도, 또 토지 위에 얼마의 건물을 질 수 있느냐, 건폐율, 또 대지 위에 연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의 용적률, 또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렇게 해서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공공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은 누가 결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여러분, 대도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있는데 시가 대도시장이 되겠습니다.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38조에 나옵니다.
38조에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38조에 용도 지역의 지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에는 말이죠, 크게 뭐가 있느냐? 용도 지역에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도간농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죠. 이 도시지역. 도시지역에는 뭐가 있느냐? 주거지역,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입니다. 자, 앞글자 따가지고. 자,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분들은 이 국토기용에 관한 법률 아주 중요하지요. 이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도간농자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렇게 되는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주거지역에는 말이죠.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 주거지역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요 일반 주거지역에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여러분들 오늘 이거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또 뭐가 있느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런 게 있고요. 역시 또 공업지역에는 뭐가 있느냐? 공업지역에는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는 또 뭐가 있냐? 녹지지역에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 관리지역에는 뭐가 있느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 도시지역, 이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교재 2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22쪽에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지를 사거나 주택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 번지수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하셔서 주소를 다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자세하게 세분화되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지역 볼까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나왔죠? 자, 여러분 주거지역은 뭡니까?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에
보호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안녕과 국민들이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이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23쪽에 넘겨보시면 상업적이 있죠? 상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의, 여기 상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의 업무 편익입니다. 업무 기능이 주로 맞는 거죠.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상업적이 되겠고요. 공업지역은 뭐냐? 공업입니다.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공업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그리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자, 녹지 공간은 뭡니까? 나무들 있잖아요. 산림을 보호한다. 그리고 보건위생. 여러분, 그 산에 이런 그런 녹지 공간에 공원 같은 데 뭐가 있어요? 나무 같은 거 있으면 공기도 좋고, 뭡니까? 보건위생에도 좋고, 보안에도 좋고, 그렇죠? 또한, 그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 공간, 녹지의 컨서베이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자연환경과 그리고 녹지지역에는 농지도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자연환경과 녹지와 산림 보호와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녹지지역이다. 그런데 이제 녹지지역에도 보존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여기? 보존관리. 어디 있습니까, 여기? 관리지역에는 보존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는데, 관리지역에서 여러분 땅 살려면은 도시지역에서는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살 수가 없고요.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에서는 어디냐? 자연녹지. 요거. 여러분 경매 나오면 이 땅 사면 좋아요. 녹지지역에서는 보존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는데 주로 투자하려면 어디? 자연녹지. 도시지역에서 그런 그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는 자연녹지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화 예정지역인데요. 조금 도시화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더라도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를 땅 사게 되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지역에서는 1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2번 생산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유인물 보시면 보존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존관리, 관리입니다. 보존관리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 보존입니다. 거기 자연환경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개발행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말 그대로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컨서베이션, 보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생산관리 지역은 뭡니까? 여기 생산관리, 관리 지역 중에서도 생산관리라고 하는 건 주로 생산이라는 건 뭐냐? 뭘 생산하는 거냐? 임업과, 아니 농업과 어업과 임업, 농업, 어업, 임업을 생산하는 건데요. 그러한 농업과 임업과 어업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관리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농림지역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농사 짓는 데잖아요.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 어업을 하는 지역, 임업을 하는 지역이 바로 농림지역인데 이 관리지역 중에서 보존관리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임업과 어업을
생산하는 지역인데 주로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 바로 무슨 지역이다? 보존관리가 생산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관리지역 중에서 보존관리라고 하는 건 그 생태계 보존하는 것이고, 생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임업과 업과 농업 중에서 농업을 하는데, 생산하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매로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주거지역에서 대지 같은 거 간혹 나오죠. 투자 가치가 있고,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녹지지역에서는 자연 녹지를 주로 사는 게 좋고요. 관리지역에서는 주로 계획관리지역에다가 토지를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나와 있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요.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에 있는 데가 바로 자연환경 있는 그대로, 환경을 그대로 보존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네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이지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이 아주 양호한 환경이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이 편리한 주거환경입니다. 양호한 주거환경은 전용주거지역이고, 그리고 편리한 주거환경은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쪽에 보니까 용도지역을 말이죠. 용도지역을 이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더 세분화시켜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쪽에 보시니까 용도지역을 더 세분화해놨죠. 거기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과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는데요.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에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뭡니까? 주로 단독주택이 많은 데입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양호한 주거환경이 바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주로 공동주택이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이 바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살았던 그 일산 있죠? 일산, 고양시. 거기가 바로 그 단독주택이었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인데요. 자, 편리한 주거환경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냐? 저층입니다. 저층. 거기 나왔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입니다. 중층. 그러면 저층은 5층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5층 이하. 그리고 2종은 중층입니다. 중층.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입니다. 중고층.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가 주거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분들이 주로 많지요. 일반 주거지역. 그런데 아파트를 사는데 5층 이하, 5층까지는 뭡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저층. 그러나 만약에 7층에 산다, 10층에 산다, 12층에 산다 이런 중층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사는 건 1층이지만 그 지역에는 아파트가 24층까지 있다. 라면 고층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인데 저층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고층에 있다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뭐가 있나요? 준주거지역이 있죠?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준주거지역은 일부 주거기능을 위주로 지원하지만 이 준주거지역에는 상업기능과 그리고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도 있고 업무기능도 있고 상업기능도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교재 보실까요? 중심상업지역은 주로 도심의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러분 명동을 생각해 보세요. 명동이 바로 중심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이라든가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용품이라든가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통상업지역은 뭐냐? 도시 내의 도시와 지역 간의 유통기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용산전자상가, 도시 간의 지역 간의 도시 내의 지역 간 유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지역이 바로 유통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업지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이 있고 일반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공예성이 있는 공업, 이런 것들이 전용공업지역이 되겠고요.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러한 공업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다시요,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고요. 준공업지역은 뭐냐? 경공업이 있는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준공업지역도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준공업지역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과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 우리나라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는 어디가 될까요?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반공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성수동에 있는 그 인쇄공장들 주로 있고요. 구로 디지털단지, 옛날 구로공단 있었죠? 구로 디지털단지는 거기는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물이 있는데요. 어느 건물은 지목이 대지로 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은 지목이 대지고요. 지하에 공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지하 1층에 공장도 있고 또 공장형 아파트가 있고 업무기능도 있고 상업기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공장용지 지목을 확인해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해 보면은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성수동과 구로 디지털단지가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준공업지역은 경공업뿐만 아니라 주거기능과 상업기능과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세 가지가 있죠.
보존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가 좋은데 번호를 매기면 계획 관리가 제일 좋고요. 두 번째 생산 관리, 보존 관리. 번호를 매기는 거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는 자연 녹지가 좋고요. 생산 녹지가 좋고 보존 녹지는 순위가 그렇습니다. 좋은 순위. 번호 1번이 좋은 겁니다. 자연 녹지. 그래서 여러분 도시 지역에서 경매 나오면 자연 녹지 투자 가치가 있고 관리 지역에서는 계획 관리가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 녹지 지역 보세요. 보존 녹지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컨서베이션, 보존해란 얘기죠. 도시의 자연 환경과 경관과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렇죠?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보존 녹지입니다. 보존. 있는 그대로 보존해라 이 말이야. 컨서베이션 해라 이 얘기죠.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로 농업 생산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 그래서 여러분 도시 지역에도 생산 관리 지역에는 주로 농지가 있잖아요. 농사 짓는 땅들이 있잖아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생산 녹지입니다. 개발을 유보한다는 거지요. 왜? 생산 지역이니까. 자연 녹지는 도시에는 반드시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또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그러나 장래의 도시용지 공급이 필요할 때는 도시용지, 이렇게 도시에서 주거 이런 상업 공업이 필요한 지역이 꼭 필요할 때는 자연녹지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은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된다. 자연녹지는 일부가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바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일부가 뭐가 필요하니까요?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된다. 자연녹지는 개발이 일부가 허용되는 지역이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보존녹지나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건물을 질 수 있는 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요. 보존관리도 20%지요. 생산관리도 20%지요. 계획관리만 40%입니다. 계획관리. 그리고 여기 농림지역도 20%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건폐율이 20%입니다. 여기도 20%, 여기도 20%. 그리고 녹지지역도 다 20%.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도 20%, 생산관리도 20%, 계획관리만 40%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만 4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용도지역을 살펴봤네요. 자, 한번, 용도지역을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에는 크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다. 아니, 다시요. 용도지역에는 주거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다시요.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에는 주거. 여러분 도시를 생각해보세요. 주거환경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도 있고 상업기능도 있고 업무기능도 있는 게 준주거지역.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아파트가 있는 경우. 또 일반 주거지역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이 있는 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이 있는 거, 아파트.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과 고층이 있는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에는 뭐가 있나요? 상업지역에는 네 가지가 있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에는 보존녹지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일 중요한 게 자연녹지가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관리지역, 관리지역에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도지역이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시지역과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여기 관리지역은요.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바로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그런데 관리지역에는 뭐가 있나요? 보존관리. 보존관리. 이 보존관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존관리. 보존관리는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하고 연결시켜볼까요? 이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보존관리지역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어디다? 여기 생산관리지역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산관리지역. 네? 여러분 처음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투자 가치는 완전히 시골에 가서 농사질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농림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임업, 어업, 농업 하려면. 그런데 너무나 이 농림지역이면 병원 같은 게 없어서 좀 불편하죠. 교통 문제가. 그래서 관리지역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좋습니다. 계획관리. 또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녹지지역. 그쵸?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 가깝잖아요, 도시가. 응? 병원도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고 말이죠. 그래서 녹지지역도 괜찮습니다. 녹지지역.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도, 관, 농, 자. 아시겠죠? 도, 관, 농, 자. 그러나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에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용도 지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용도 지구. 용도 지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